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떤 뉴스를 봐야 할지, 그리고 보더라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시잖아요. 그거 제가 여러분들께 쉽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이거 참 오락가락합니다. 연준이요. 연준이 오락가락 금리를 올리겠다, 아니면 내리겠다, 아니면 멈추겠다, 아니면 빨리 올리겠다, 뭐 자꾸 말을 바꿔서 하니까 이거 뭐 도대체 어떤 관점에 우리가 맞춰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속도 조절해도 된다, 금리 안 올려도 된다라고 해놓고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하지 않나.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금리를 뭐 천천히 올려도 된다라고 해놓고는 가파른 속도로 지금 0.75%씩만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도대체가 9월 금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괜찮다고 하니까 믿어볼까라고 하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인트 루이스 여는 총재는 올해 금리 1.5% 정도는 더 올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0.75씩 두 번일 수도 있고 0.5%씩 세 번일 수도 있는 그런 금리 인상을 조금 더 빠르게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8%대가 유지가 되는 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률이 9%, 8%인데 그대로 우리가 유지시키는 것도 문제지, 사실은 2%대까지 빨리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지금 금리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더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과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샌프란 여는 총재는 인플레이션 별거 아니야, 그거보다 고통 못 느끼고 있는데 라고 했다가 비난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죠. 나는 더 이상 인플레이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대체품을 살 만큼 충분한 수입이 있다 라고 하면서 지 돈 많이 번다고, 남들 인플레이션 오는 거 너희도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야? 이런 이야기 했다가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금 이거 굉장히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거 식탁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서 앞으로 인플레이션도 어떻게 해결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좀 문제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경제가 좋은 건 우리나라랑 상관없다.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야죠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환율이 1,300원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300원대에서 유지가 되면요,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1,300원 찍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은 계속해서 수입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부품을 사들이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역시나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게 있어가지고 좋을 수 있지만, 부품 기업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수출할 만한 물량들 만드는 공급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이게 위험하다라는 건데, 외환 위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역시나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짝에도 비교할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외환 위기랑은 상관은 아예 없는데 뭐 택도 아닌 소리를 합니까? 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거랑 좀 다릅니다 라고 하는 것만큼 힘들긴 힘드나 외환 위기랑 다르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어찌됐든 이 환율이 유지가 된다면은 외환 위기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환율이 이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우리나라 금리도 조금 빠르게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증시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증시와 부동산의 버블이라고 하죠, 거품을 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대만에 대한 이야기 자꾸 나오고 있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사이에 끼어 있는 대만, 이 대만을 가지고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중국과 미국이 주문을 합니다. 너 어느 편이야? 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니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중국까지 또 저를 왜 저러냐 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대만 교역이 막히게 된다면은 사실 이것도, 야 이거 수출에 좀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나라 안 그래도 지금 적자가 심한데 적자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최근 증시가 올라가기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반길 필요가 없다. 어떤 누군가는 자꾸 선반영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선반영이라는 게 말이 되냐? 대만 이슈는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뭘 선반영했다는 이야기냐?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죠. 자, 어찌됐든 지금 증시 아직까지 어디로 튈지는 알 수가 없으나 안 좋은 상황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뉴스창 진행해 오면서 여러분들께 강조한 게 그거죠.
안 좋은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증시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내용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좋은 상황일 때 올라가야 된다. 적어도 지금이 과하게 안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을 때는 증시가 앞으로 올라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과하게 안 좋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덜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어찌됐든 증시 어디로 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게 이 하락장의 묘미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하락장은요,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너무 엉터리로 하거나 잘 참아오시다가 마지막에 한 번 딱 삐끗해가지고 전 재산을 뭔가 이렇게 손실로 이어지게 만드는 행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잘 참고 기다리다가 정확한 기회를 잡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전략을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창 시간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